여러분들 통찰적 공부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사이트 러닝이라는 거죠. 인사이트라는 단어 익숙하니까 뭔가 핵심이 되는 부분을 완전히 소화하는 공부법이네. 그 통찰을 얻으면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읽은 책에 대해서도 자기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식이 쭉쭉 쌓여가는 뭔가의 새로운 방법일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공부법의 정말 최고의 고차원의 수준 거기에 오늘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통찰적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세요?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상 쭉 들으시면 뒷부분에 가서 완전히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사이트 러닝이라는 것은 인사이트에 도달하는 공부의 과정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선 시험 얘기를 먼저 할게요.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대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외워서 푸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어떤 패턴을 익히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을 읽는데 이 얘기는 내가 본 거야. 이 얘기도 본 거야. 이 얘기도 본 거야. 요거는 생소하네. 요것도 생소하네. 둘 중에 어느 건지 잘 모르겠어. 판단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주 수준이 높아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찰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달라요. 완전히 몸에 익은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보면 포인트가 무엇인지 통찰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자기 판단을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읽는 거예요. 읽고 명확하게 아닌 것이 쉽게 판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똑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수준을 패턴 공부나 열심히 그냥 이미지 기억 공부를 한 사람들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통찰적 공부라는 건 이런 세계예요. 서술형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쭉 나와요. 문제를 낸 사람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거네 하고 통찰에 딱 이릅니다. 그러면 그걸 중심에 놓고요. 통찰적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내용이 몸에 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본 상태에서 그 순간에 통찰적인 측면에서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에 놓고요. 걔를 확장하기도 하고 예를 들기도 하고 하면서 바로 생각을 쭉쭉 펼쳐가면서 답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술식 문제를 쓴 사람을 여러분들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인데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도 문제와 유사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어? 라고 매뉴얼 같은 게 회사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열심히 익혀서 그 매뉴얼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실하고 보통의 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통찰적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 명을 보고 통찰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이 점에 포인트를 두고 요 두 가지 결과를 낸다면 아주 그 효과가 베스트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략적 사고를 한다고 얘기하죠. 이 모든 게 통찰에서 와요. 자, 우리가 책을 읽었어요. 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가 팍팍 느껴져요. 책 한 권에 5개의 인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 책이 나에게 준 5개의 통찰의 내용을 몸에 익혔어요. 그거는 자신의 통찰이 되겠죠. 책을 읽으면 더 많은 통찰의 요소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또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판단을 하는 사람하고요. 통찰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 당연히 후자가 우리 되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통찰에 이르기 위한 공부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려면요. 저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조금 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용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경전을 해석한다든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이 하브루타 교육과 관련해서 엄청 유명한 것이요. 예시바라는 이스라엘의 일종의 도서관 같은 곳인데요. 자리 배치가 웃기게 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마주보거나 3사람이 마주볼 수 있도록 책상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도서관은 조용히 앉아서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왁자지껄 이곳 저곳에서 마구 토론을 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통찰적 공부하고 이거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경전을 읽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뭘 할까요? 읽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자기화의 과정을 거치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읽어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이랑 토론을 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토론을 합니다. 나는 이경전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이야. 맞아. 나도 그 내용은 그 내용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의미 있다고 봐. 아니야. 나는 그것은 다른 방식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 떠오르겠죠. 이 토론의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느낀 인사이트를 말하게 되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죠. 명시화.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좀 유동적인 생각을 픽업, 선택해서 자기가 말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확정짓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이트를 토론 과정에서 깨닫고 깨닫게 된 인사이트를 말함으로써 통찰을 계속해서 누적해가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육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경험한다면 당연히 사고력이 아주 뛰어나게 되겠죠. 또 사람들과의 이야기 과정에서 계속 생각을 돌려가면서 이게 맞겠네 하는 돌발적인 발상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창의력이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죠.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당연히라는 표현이 우습지만요. 우리 영화 그러면 누구?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죠. 자, 우리 과학자 그러면 누구?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통찰적 공부, 인사이트 러닝하고 무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베냐민이라든지 한나 아렌트라든지 아도르노라든지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제가 인생책 중에 한 권이라고 소개한 소유냐 존재냐 있지 않습니까? 누구? 에리 프롬이 심리학자죠. 에리 프롬이 쳤지 않습니까? 에리 프롬은 당연히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에리 프롬이 신프로이트 학파라 그러는데 에리 프롬이 자신의 학문의 근저로 삼고 있는 프로이트 마찬가지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이렇게 인류사 전체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은요. 저는 이 통찰적 공부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예시바에서의 토론 과정을 거치는 이 통찰적 공부법이 왜 위력적이냐면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보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말을 한다는 거는 뭐죠? 말을 한다는 것은요. 우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제가 이걸 이제 액체 상태로 표현하는데 유동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 중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픽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메모를 한다면 더 좋죠. 명시화의 1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을 명시화해서 말을 하면 2번 명시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 말을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요. 자기화한다는 거예요. 키워드를 떠올리면요.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붙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깨달은 어떤 지식들이 완전히 자기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말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으니까 또는 세 사람이 얘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돌려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를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성장 발전시켜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사이트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명시화, 자기화, 그리고 비교, 확장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인사이트에 도달하는 경험을 자주 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좀 정형화한다면 이런 걸 거예요. 뭔가의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그거를 보거나 듣거나 하면서 그렇네 하고 일단 기억에 각인시킬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메모 많이 하죠. 메모하면 명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액체 상태로 좀 부정형으로 있던 것이 고체 상태의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자기에게 정리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합니다. 말로 함으로써 한 번의 명시 과정을 더 거치겠죠? 토론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덧대어지면서 생각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소화하면서 그 중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느낀 게 바로 통찰이에요. 자, 그 통찰을 얻은 사람은 그 통찰을 가지고 무엇인가 현상을 해석하거나 시험 문제를 풀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그 인사이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통찰적 공부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력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통찰적 공부를 통해서 얻어낸 것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자신의 지혜로 몸속에 누적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인사이트 러닝, 통찰적 공부를 할 때요.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인사이트 러닝을 하고 싶어. 인사이트 러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사이트 러닝을 하지 않고 그 기출 문제에 세 가지의 필요성의 세 가지를 답변으로 써야 돼 하는 게 패턴으로 몸에 익은 사람은 아마 그것을 공부할 때 그 세 가지를 정말 외우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외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야 하고 핵심 키워드들을 놓지 않으면서 답을 정연하게 써갈 겁니다. 높은 점수를 받겠죠. 이런 경우하고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인은 이거야 하고 인사이트로 몸에 확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완전히 소화되고 뭐 일종의 충격적인 깨달음이랄까? 라는 형태로 자기 몸에 남은 상태에서 시험을 볼 때는 그것을 중심에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확장하고 예를 든다든지 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쭈루루룩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내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답을 쓰게 되겠죠. 물론 이 인사이트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것이니까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들어가 있는 내용을 소화하는 태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사이트 러닝을 한 사람은 정말 완전한 자기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이트 러닝을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든지 적용하려고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외운 것을 떠올리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외워서 그걸 떠올려서 시험을 잘 봐야지. 외워서 그것을 떠올려서 내가 말을 잘해봐야지. 외워서 떠올린 것을 내가 글로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사이트가 자신에게 소화된 그 상태를 신뢰하고 글을 쓸 때는 그 인사이트를 잠깐 떠올린 상태에서 그 인사이트가 중심이 되고 자기 몸에 소화된 어떤 인지적 학습이나 경험적 학습의 내용을 쭉쭉 확장해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적용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인사이트 러닝, 통찰적 공부를 해서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할 것은 외운 것을 떠올리려고 하는 그 태도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자, 외운 것을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논제나 토론 주제가 튀어나오면 이미 자기 몸에 소화된 통찰,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핵심 본질을 이야기하고 걔를 확장해서 또 토론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그것을 덧대고 벽돌 쌓기 같은 것이죠. 공부의 과정도 이렇게 벽돌 쌓기로 하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습득한 완전히 자기화된 것을 활용해서 시험에 대응하건 글을 쓰건 토론을 하건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통찰적 공부를 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독서도 해야 되고요. 인강도 그런 관점에서 들으셔야 되고요. 유튜브도 그런 관점에서 들으셔야 돼요. 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화하고 또 어떤 것은 메모하고 가능하면 자주 토론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또 인사이트를 얻으시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몸에 쌓아가면서 일을 할 때건 말을 할 때건 시험을 볼 때건 그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공부법의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공부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통찰적 공부와 유사한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점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적극적인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